한미 정상회담, 이걸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 또 엄청난 액수의 거래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걸 며칠 앞두고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 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아주 날카로운 발언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주요 외신들조차 이례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번 이야기는요, 저희가 모래시계처럼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큰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구체적인 계약 내용으로 파고 들었다가 마지막엔 다시 넓게 봐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그림을 완성해 볼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SNS에서의 폭풍이 외교 무대에서의 따뜻한 악수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인데 그 과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8월 25일 정상회담은요, 사실 7월에 무역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좀 삐걱거렸잖아요. 그 긴장감의 정점을 찍는 자리였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동맹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제 굳게 닫혔던 백악관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그 회담 테이블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국의 정말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그냥 정상들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와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실세들이 이렇게나 많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 이건 뭔가 보통 회담이 아니라는 신호죠. 이들의 대화는 크게 4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현안인 무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투자 확대, 그리고 늘 중요한 한반도 안보 문제, 더 나아가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외교 판도까지 정말 모든 걸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요,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한 빅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포럼에서 터져나왔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곧바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로 이동한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었냐? 삼성, SK, 엔비디아, GM 같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의 총수와 CEO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성과가 뭐냐? 무려 11건의 계약과 MOU. 아니, 그냥 악수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조선업계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대표 조선사들이 미국의 해양산업을 되살리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낡은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까지 그야말로 조선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계획이었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계약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기술이 미국의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산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장기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나온 계약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딱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하고 맺은 계약인데요. 금액이 362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0조 원에 가까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성과와 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동시에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제1목표는 동맹 강화였고 그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했다는 거죠. 가장 민감하고 자칫하면 판을 깰 수도 있었던 문제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놓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그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이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했다고 썼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가 개방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공개적인 발언과 실제 합의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지 못한 숙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기로 한 거, 이거 아직 공식 문서로 확정이 안 됐고요.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대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도 구체적인 그림은 이제부터 그려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양쪽 모두 당장 골치 아픈 세부 사항에 매달리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본 거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걸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아주 전략적인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역사적인 대도약을 이뤄냈는데 과연 이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역 갈등이라는 껄끄러운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제 협상가들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이 뜨거워진 우정은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